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외국인, 미국 CNN의 베테랑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알렉스 모건의 한국 체험기입니다.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촬영해온 덕에 어지간한 문화와 발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정하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 그가 한국에 왔다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렉스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CNN 본사에서 보낸 지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나라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할까? 그저 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나라겠지라는 생각이었죠. 본사에서도 한국의 발전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좋은 모습뿐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보여달라고 당부했기에 알렉스는 철저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이 나라를 들여다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첫인상부터 낯설고도 묘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알렉스는 무거운 촬영 장비를 끌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터라 장비도 많고 무게도 꽤 나갔죠. 그런데 그때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옆을 지나며 알렉스의 짐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거절하려고 했던 알렉스였지만 그 청년은 이미 짐을 들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묻는 청년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고 마치 이미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짐을 들고 몇 분 정도 함께 걸어가며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무거운데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 봐요? 알렉스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면 무척 신기하실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여긴 다들 서로 도와주며 삽니다. 청년은 짐을 내려주고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손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짐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거나 연락처를 묻지도 않고 그저 남을 돕는 일이 당연한 듯이 행동한 겁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친절이 가능하단 말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살짝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내려준 청년을 떠올리며 알렉스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긴 비행에 피곤했던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싶었지만 주변의 풍경이 너무나 생경해 자꾸만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할아버지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곱슬인 흰머리에 깔끔한 셔츠 차림의 할아버지는 알렉스와 눈이 마주치자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네. 어디서 왔소? 한국어. 할아버지의 말에 알렉스는 무슨 뜻인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미국 사람인가 보구먼. 한국은 어떻소? 처음 와서 신기할 텐데. 알렉스는 표정만으로 그의 질문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었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젊은 한국 여성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좀 해드릴까요? 아, 그래 줄 수 있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렉스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할아버지와 통역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통역을 통해 알렉스는 자신이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로 왔고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저기서 많이 오긴 오더라고. 한국이 좋은 점이 많다지만 뭐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제일 좋지. 무조건 좋은 점만 담으려 하지 말고 다큐라면 진짜 한국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알렉스는 뜻밖의 조언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좋은 모습만 담아주길 원하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달라는 겁니다.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있는 그대로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그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았지만 알렉스에게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랑만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알렉스는 곧바로 촬영팀과 함께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국 도심 한복판에 전통시장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그곳에서 알렉스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장 입구부터 줄지어 늘어선 노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풍겨내는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인가?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촬영을 하며 장비가 무거워 잠시 쉬려던 찰나 한 할머니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겉옷을 걸친 시장 상인 할머니였는데 그의 카메라 장비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인가? 뭐 찍고 있어? 알렉스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곁에 있던 다른 상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저 외국 사람이 저렇게 큰 걸 들고 다니니 힘들겠다. 우리 식혜라도 한 잔 줘야겠네. 이야기를 들은 통역사가 곧바로 알렉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손수 만든 식혜 한 잔을 그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힘내서 찍어. 알렉스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조심스레 식혜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지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활짝 웃으며 별말을 다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알렉스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정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그가 받게 될 건 차가운 현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알렉스는 연일 새로운 경험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겪은 사람들의 친절은 그에게 한국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었고, 이제 그 흥미는 본격적인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다양한 일상 공간. 이번엔 한국의 첨단 결제 시스템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촬영할 예정이었죠. 알렉스는 먼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촬영 중 출출해진 그는 즉석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의 앞에 있던 젊은 여성 고객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대신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끝난다고? 이후 알렉스가 음료를 계산하려고 카드나 현금을 꺼내자 점원은 웃으며 친절히 말했습니다. 손님,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쓰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알렉스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꺼내려는 그를 보고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손님이 한국의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해요. 교통카드, 간편결제, 모바일 신분증까지 전부요. 여기가 정말 편하죠. 알렉스는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도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결제가 널리 퍼져 있지만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죠. 중국은 주로 QR 결제 방식이지만 한국은 NFC 기반의 간편 결제가 주로 사용되면서 단말기 근처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모두 발전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 구걸할 정도로 모바일 결제가 폭넓게 쓰이지만 카드 인프라는 부족해서 모바일 결제나 현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모두 잘 정착돼 있어 시민들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다니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준이야. 그는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찍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알렉스는 서울의 지하철을 직접 타고 다니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지하철의 편리하고 통합된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일부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교통카드 하나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교통카드는 충전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교통수단 간의 전환이 정말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알렉스가 얼마 전 일본에서 경험했던 교통 시스템은 꽤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높아 지하철역마다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요 교통수단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시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하거나 다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통합된 교통카드 시스템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 내부의 스마트 편의 시설이었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은 물론 노선 간 환승 정보, 실시간 좌석 정보까지 스마트폰이나 전광판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었죠. 특히 지하철 내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점은 알렉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촬영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효율적이면서도 사람을 배려한 시스템이 곳곳에 녹아 있는 것 같아. 이런 디테일이야말로 현대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이지 않을까? 알렉스는 이제 한국을 그저 기술 발전만을 자랑하는 나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이 한국의 기술이 가진 매력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이번 촬영을 마치며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각자의 장점을 많이 봐왔지만 한국처럼 이 모든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 사람의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발전이 아닐까? 이제 알렉스는 한국이 그저 기술만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또 다른 놀라움과 사람들의 배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촬영을 통해 알렉스는 매일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이 나라의 생활 방식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이번 촬영에 가장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CNN 본사에서 갑작스레 전해온 요구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면만 보여주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도 꼭 담아야 한다는 상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알렉스는 그 지시에 따라 냉정하게 촬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면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단점을 찾는 것이 맞는 일일까? 마음속에서 갈등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그날의 촬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언제 타도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차에서 약간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스의 카메라 장비 중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난 것입니다. 그는 당황한 채 장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알렉스는 잠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서로 느끼던 그때 중년 남성은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영어 잘하는 사람 없소? 여기 이 사람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직장인 한 명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도움의 손길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상황을 설명했고 중년 남성은 그 장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알렉스는 그제야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국 의료 시스템. 다음 날 또 다른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습니다. 촬영 도중 발목을 접질린 알렉스는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치료 하나 받는데도 복잡한 절차와 비싼 비용이 먼저 떠올랐기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외로 친절하고 빠른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며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며 촬영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편리함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빨리 그리고 쉽게 제공하는 구조가 잘 돼 있군. 이제야 이 나라가 왜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알렉스는 한국이 그저 화려한 발전만이 아닌 사람을 위한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이 뿌리내린 나라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간의 촬영으로 한국의 기술과 친절을 경험한 알렉스는 그동안 알고 있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이곳이 어떻게 다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그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자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숙소가 얼마나 따뜻할지 걱정되었지만 방에 들어서자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열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죠. 방바닥을 만져본 그는 신기하게도 바닥이 따뜻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알렉스는 숙소 관리인에게 물어보았고 그제서야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 듣게 됩니다. 관리인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닥 난방을 온돌이라고 해요. 한옥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한국만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죠. 바닥 전체에 열을 전달해 방 안 공기 전체가 따뜻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알렉스는 이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일본에서 숙소 생활을 할 때는 집안 중앙에 모닥불을 피우거나 국소적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주로 벽돌 침대 아래로 불길이 지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매우 추웠습니다. 관리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온돌은 그냥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걸 넘어서 요즘에는 이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최신 기술과 결합해서 스마트 온돌로 만들기도 해요.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외출할 때 스마트폰으로도 작동을 제어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알렉스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위한 기술이네요.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현대 기술과 함께 더 발전한 거군요. 그는 그날 촬영팀과 함께 온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장면을 찍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기술이 결합된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는 걸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알렉스는 온돌 시스템의 따뜻함과 실용성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의 또 다른 특징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첨단 스마트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최첨단을 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저 평범한 가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쓰이는 정도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 장면은 이곳이 단순한 스마트 가전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알렉스는 관리자가 안내하는 대로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실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뭐지? 자동 조명뿐만이 아니야 온도도? 습도도? 그는 마치 미래 영화에서 본 장면처럼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스마트홈의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실내 환경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자가 터치패드 하나를 보여주며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는 이 시스템이 한국만의 특별한 효율성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스마트 거실부터 자동 조명, 공기청정, 심지어 주방의 요리 환경까지 모두 하나의 패널에서 제어할 수 있어요. 관리자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밖에서도 전부 조절이 가능해요. 온도, 조명, 공기청정기를 켜고 끌 수도 있고 심지어 택배가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와요. 택배가 문 앞에 놓이면 집안 CCTV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집에서만 스마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제공하는 게 진정한 기술 아닐까요? 그는 미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수준의 통합 스마트홈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집마다 몇 가지 기능이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거나 고급 아파트에서도 각 기능이 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온돌처럼 전통적인 주거 방식을 스마트한 기술로 발전시키며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국의 아파트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파트나 건물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지만 관리비가 높고 주민들 간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이 거의 없고 주민들도 소통을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입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나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리비도 효율적으로 책정되어 생활 속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아파트 내에는 헬스장, 독서실,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와 스마트 시스템이 결합된 점은 알렉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첨단에 서 있는 이 나라가 사람 간의 유대와 공동체 정신도 중요시하다니 한국은 정말 독특한 곳입니다. 단순한 스마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는 나라 같아요. 이제 알렉스는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발전된 시스템을 넘어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한국이 어떻게 사람 중심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홈과 온돌 시스템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감한 알렉스는 그날 저녁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 또 다른 한국의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트를 둘러보던 그는 결제대 근처에 설치된 여러 종류의 작은 쓰레기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 철저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마트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 이 쓰레기통들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요? 직원은 알렉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엄격해서 플라스틱, 종이, 유리,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따로 버려야 해요. 여기서는 플라스틱과 종이는 각각 다른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직원은 말하면서 마트 주변에 있는 작은 종이 박스들까지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 물건들은 포장만 빼고 가져가도 돼요. 불필요한 포장은 바로 분리수거로 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렉스는 놀랐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선 이렇게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을 흔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자원이 워낙 방대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생활 속에서의 분리수거는 아직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를 나오면서도 이 분리수거 장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밖을 나와 보니 아파트 단지 구석마다 쓰레기를 철저히 분류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입주민들 역시 일상적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쓰레기를 규칙에 맞게 버리고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다가와 알렉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려야 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할 수 있어요. 단지 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분리해버리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책이에요. 알렉스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필수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단하군요. 한국 사람들은 분리수거 하나에도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임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는 말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국만큼 일상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드물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이 체계적인 시스템 정말 놀라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알렉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모두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아 그동안의 촬영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 나라가 그저 기술 발전만 자랑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발전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나라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편의점에서 심지어 낯선 아파트 주민들까지 누구나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돌과 스마트홈 같은 첨단 기술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알렉스는 그 기술들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얼마나 사람을 위하는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도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철저히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통 앞에서 자연스럽게 분류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연과 환경까지 배려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중심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알렉스는 팀원들에게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발전, 한국을 가다라고 제목을 정하죠. 한국은 그저 기술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에 녹여낸 나라니까요. 알렉스는 한국이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렉스 모건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저절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처음엔 그도 냉소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뭐가 그리 특별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마주한 한국의 발전은 그저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진짜 모습은 알렉스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의 거리 곳곳에서 일상적인 배려와 따뜻함을 느꼈고 그 배려가 얼마나 깊고 자연스러운지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며 첫 인사를 건네준 젊은 청년, 지하철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통역까지 자청한 중년 남성들, 그리고 카메라 장비가 고장났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조언을 해준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그냥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서 주었던 거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또한 한국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은 알렉스에게 한마디로 미래를 체험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나 버스 정류장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 모습에 알렉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나라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야.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QR 결제 방식과도 다르고 일본의 보수적인 현금 사용 문화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드, 모바일 결제, 심지어 간편 결제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이 모두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맞춰가는 유연한 모습이 한국의 결제 문화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느꼈던 그 충격적인 경험.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다양한 기술이 집 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 가전제품 자동 제어, 그리고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알렉스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촬영팀에 이렇게 말했죠. 이런 건 미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야. 한국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일상에 최적화된 나라야. 한국의 스마트홈은 단순한 첨단 기술을 넘어
사람을 위한 진정한 기술의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가 가장 깊이 인상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분리수거 문화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미국에서는 재활용을 권장하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규정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드뭅니다. 마트나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은 그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환경을 배려할 수 있다니. 알렉스는 한국이 왜 선진국이라 불리는지를 그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처음 경험했을 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통해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군. 한국의 온돌 문화는 그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온돌이 한옥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난방 방식이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온돌로 진화한 모습에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닌 전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렉스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촬영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기술만 빠르게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나라는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법을 알고 있더군. 사람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 중심에 배려라는 큰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렉스는 CNN 본사로 돌아가서도 한국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는 앞으로의 다큐멘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발전, 한국을 가다. 한국의 발전은 단지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만이 아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는 깊이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찍고 돌아가며 알렉스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며 가슴 벅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발전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사랑과 환경을 함께 배려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나라지.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매력은 단지 수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환경, 사람을 아우르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이곳,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